삼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따갑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들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사과드립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이의 대규모 전파를 차단하고 집단 감염을 막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부터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더 자세히 짚어보고 코로나19 속보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KBS의 홍사훈 기자, 양지열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1시간 전쯤에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관련 지금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죠. 네, 경영권 승계와 노조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국민 사과도 있고요. 네, 그중에 일부분 들어보겠습니다. 기술과 제품은 인류라는 찬사를 듣고 있지만 삼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따갑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들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사과드립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에는 두고 있었지만 외부에 밝히는 것은 주저해왔습니다. 경영 환경도 결코 녹록지 않는 데다가 제 자신이 제대로 평가도 받기 전에 제 이후에 제 승계를 언급한다는 것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노사의 화합과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저와 관련한 재판이 끝나더라도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계속 활동할 것입니다. 그 활동이 중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죠. 정말 굴지의 기업입니다. 삼성그룹, 삼성전자가 포함되어 있고요. 네, 삼성전자는 1년에 영업이익이 많게는 60조 가까이 나는 회사입니다. 일단 자녀가 아들 하나, 딸 하나로 알고 있는데 자녀는 삼성을 경영하지 않도록 하겠다 밝혔어요.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부분이고요. 크게 오늘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들하고 딸한테는 삼성그룹을 이제 경영권을 넘겨주지 않겠다.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무노조, 삼성하면 무노조 경영이지 않습니까? 노조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 노조를 인정하겠다라는 부분이고 사실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오늘 이 예고가 되면서 본인의 그야말로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가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본인이 이 삼성전자의 그 최고의 인재들이 열심히 해서 삼성을 인류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 그 책임과 사명이 본인에게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럼 그걸 봐서는 이번에 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이제 경영권을 승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계하겠다는 쪽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네.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고 선고를 앞두고 있단 말이죠. 1심과 2심 대법원 갔다 왔는데 1심에서 처음에 징역 5년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구속 수감되고 파기환송심 대법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다시 나왔는데 혐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재수감 가능성이 법리적으로 보면 높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는 과정에 대국민 사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게 항소심, 그러니까 파기환송 되기 전에 항소심에서 뇌물로 인정받은 액수가 36억이었는데 네. 대법원에 가서 지금 86억으로 늘었어요. 그게 저 최서원 씨 그 딸 정유라 씨랑 그 말 사준 게 그렇습니다. 빌려준 거냐, 그냥 사준 거냐, 네. 뭐 이런 여러 논란들. 그거 네. 포함해서 86억으로 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관련 법률에 의하면 50억 원 이상을 넘어가면 이건 뇌물에 따지는 게 아니라 네. 문제는 이 뇌물을 주기 위해서 회사 돈을 빼돌렸기 때문에 이게 횡령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횡령 액수가 50억 원을 넘어가면 5년 이상 무기징역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집행유예로 나오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네.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런 예상이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전개되는 과정에서 오늘 이제 논란이 됐던 오늘 사실 이제 재판 과정에서 준법감시위원회 얘기가 나왔고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요구를 해서 원래 4월에 하기로 했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늘로 미뤄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한 달 네. 미뤄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50억 원을 넘는 경우에도 이 집행유예가 나온 사례가 있어요. 최근에 국정농단 관련해서 롯데 신동빈 회장이 70억 원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됐었고 네. 그때 집행유예 내주면서 재판부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의 공적인 어떤 목적 때문에 줬던 부분이 많이 참작했다는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대국민 사과를 듣는 과정에서 제가 좀 주목해서 들었던 부분은 본인의 역할이 앞으로 이 전문 경영인 뛰어난 사람들을 회사에 앉히고 본인은 직접적으로 나서는 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책임 있는 자리에 앉히는 게 나의 역할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경영권 승계라고 하는 부분이 설령 법원에서 인정이 되더라도 자기를 위한 경영권 승계가 아니라는 식의 논리가 좀 들어있는 것처럼 네. 저는 해석이 됐습니다. 또 깊게 그러면 보면 저 부분을 만약에 재판부가 고려를 하면 실제로 같은 논리로서 50억 원이 넘어가더라도 참작할 만한 사유가 될 네. 수도 있겠구나. 이건 뭐 그냥 제 의견입니다. 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그 파기환송심 그것도 지금 그 다시 이제 뇌물 액수가 왕창 커졌으니까 뇌물 액수가 늘어난 게 그걸 뇌물을 주기 위한 횡령 액수가 늘어나서 이제 무게가 죄가 그것도 무거워진 있지만은 지금 사실 그 이재용 그 부회장이 이제 승계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한참 말 많았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것도 이제 이달 안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 지금 결정을 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그 경영권 승계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는 법을 어기지 않겠다. 그리고 더 이상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인 비판을 받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법원의 재판의 결정이 이재용 부회장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은 이미 저질러진 그 편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은 사실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네. 사실 처음에 나왔는데 제가 딱 귀에 꽂혔던 문장은 법과 윤리를 엄격하게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준수하지 않았다는 건지 하긴 했는데 엄격하게 못했다는 건지 네. 불법을 직접적으로 인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했을 관심을 가졌던 게 재판 계속 중인데 사과를 하라고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요구를 하니까 예. 사과라는 건 잘못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오늘의 얘기는 과거에 직접적인 불법을 인정한 게 아니라 주로 얘기들의 전반은 앞으로 잘하겠다. 그리고 네. 논란을 일으켜서 어쨌든 죄송하다. 자,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가면 형량이 높아지게 돼 있죠. 네. 재수감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고요. 그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사회가 고민에 빠진 건 솔직히 말하면 사실입니다. 그렇죠? 삼성이라는 거대한 기업 집단이 갖고 있는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정무적 판단, 정치적 판단, 거기에 여론까지 그 위에 이제 법리적 판단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법원이 이례적으로 뭔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기구라도 만들어서 뭘 해라라고 귀띔이라고 할까요? 이례적으로 그렇게 해서 조언. 네. 네. 그래서 준법감시위원회라는 생소한 단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준법감시위원회가 이 부회장에게 사과를 권고한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준법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면서 네. 이제 대법관들이 조언을 해준 거예요. 삼성이 글로벌 기업이니 그 정도 덩치가 됐으면은 법을 좀 지켜라. 그러려면은 혼자만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법을 지킨다는 게. 그럼 왜 그 독립된 위원회를 하나 둬서 네. 법을 지키는지 감시하도록 좀 그런 기구를 만들어라라고 조언을 했고 그래서 그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게 설립됐어요. 그래서 사회 저명한 인사들로 설립이 됐죠. 그렇죠. 네. 뭐 물론 삼성 사람도 한 명이 거기 포함돼 있지만은 네. 지원은 삼성이 하지만은 별개 독립된 위원회로 이제 네. 돌아가는데 거기서 이제 3월에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한테 권고를 합니다. 권고를 합니다. 4월 11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대국민 그 네. 입장을 좀 입장을 발표해라.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비상 상황이니 좀 연기한 거죠. 그래서 네. 오늘 이제 그
사과문을 낸 거고 네. 내일 이제 그 준법감시위원회 그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네. 내일 회의에서 오늘 그 이재용 부회장의 그 사과를 네.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받아들일지 이제 네. 판단을 하겠죠. 노조에 대해서도 저 이병철 선대회장이 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삼성에서 노조는 안 된다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노조에 대해서도 노동 3법을 노동 3권을 보장하겠다는 말로 사실상 이제 삼성에서도 노조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노동 네. 3권이라는 게 노동 그 단결권하고 네. 단체 교섭권, 파업권. 강제 행동권 네. 이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여태까지 삼성은 없었거든요. 노조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거를 그 허용을 다 하겠다. 네. 그리고 노조와 친화적인 그 모범 기업을 만들겠다라고 오늘 이제 이재용 회장이 얘기는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감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이런 원론적인 또는 이례적인 권고 내지는 조언을 하면서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그렇게 해서 이 부회장의 사과를 이끌어내고 그 사과와 미래에 대한 약속을 토대로 죄를 처벌을 낮춰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 이재용 부회장이 일단 오늘 이렇게 재판을 받게까지 그리고 사과까지 하게 된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삼성그룹이라는 그 전체 계열 여러 가지 계열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가장 핵심은 삼성전자와 제조 부분의 삼성전자 그리고 금융 부분의 삼성생명이거든요. 네. 이 두 개가 다 단일 기업마다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큰 기업이기 때문에 한 개의 기업의 경영권만 가지게도 굉장히 벅차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이걸 두 개를 다 갖고 싶었던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그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삼성물산과 이제 제일모직을 뭐 그렇게 좀 편법으로 합병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판도 받고 네. 오늘날 이제 사과까지 오게 된 거죠. 결국 이제 면죄부 주려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이제 특검에서 특히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한 특검에서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재판부에서 그럼 앞으로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삼성은 그러면 뇌물 같은 것을 제공을 하겠느냐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런 거라도 만들면 되지 않겠냐면서 네. 외국은 이런 사례가 있다라고까지 재판장이 알려줬거든요. 이런 경우는 들은 적이 없다 보니까 특검에서는 이 재판부 교체해달라는 시청까지 했었고 물론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만 이게 결국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면죄부 주기 위한 과정 아니냐라는 네. 또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